자, 그런 의미에서 2026년 5월에 두 번째 주 화요 민심열차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어린이날 때문에 한 주 쉬어갔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뵀는데 또 반갑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주간의 여론 동향이 더 궁금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 여전히 잘 유지되고는 있습니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는 긍부정 수치에서는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보수 진보를 1대1로 가정한 NGI 수치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갤럽은 지난주 조사가 이제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주 전 조사 결과인데요. 긍정 64, 부정 26으로 긍부정 격차는 3%포인트 줄었습니다. 하지만 NGI 지수는 오히려 긍정이 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는 긍정평가가 59.7%로 60% 선이 무너졌습니다. NGI 지수에서도 긍정이 2%포인트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한국갤럽과 리얼미터를 합산한 GR 지수라고 하죠. 여기 GR 지수는 뭐 2주 전과 비교해봤더니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응답자의 이념 성향에 따른 변화일 뿐이지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큰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꽃은 조금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전화 면접은 긍정 73.6, ARS 방식은 긍정이 63.6%로 지난주보다 긍정평가 비율이 2% 내외에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NGI 지수도 마찬가지로 조금 하락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어떤 여론이 참 중요하긴 하죠. 자, 다음 정당 지지율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4개의 조사를 합친 전체 정당 지지율 평균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이죠. 더불어민주당 51.4, 국민의힘 27.2,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24.2%포인트 여전히 앞서고 있습니다. 다만 2주 전에 비해서는 격차가 1.3%포인트 줄었습니다. 그래서 3주간을 봤더니 3%포인트 지지율이 격차가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화면접 방식인 한국갤럽은 민주당이 46, 2%포인트 하락했고요. 국민의힘은 1%포인트 올랐습니다. 여론조사 꽃은 민주당이 55.9, 국민의힘은 24.5로 두 당 모두 조금 올랐습니다. ARS 조사에서 리얼미터는 민주당이 48.7로 소폭 하락했고요. 여론조사 꽃은 55%로 2.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보 응답자 비율이 지난주 대비 6% 가까이 늘어난 결과라서 실제로는 거의 같거나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더 하락한 걸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사 방식에 따라서 지금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뭐 조사 결과를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기보다는 원래 여론조사라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국민의힘 지지율이 3% 올랐다고 장동혁이가 아주 기고만장해서 다니던데 조금 더 올라면 아주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전국 이 동시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국민적 관심을 끄는 곳은 오히려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14곳이나 보궐이 실시되고 있어서 미니 총선으로 불릴 정도고 그중에 다자대결 보이고 있는 평택을 그리고 부산 북구갑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평택을에서는 특히 민주당 후보인 김용남 전 의원과 조국혁신당 전 대표 간 공방이 아주 치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사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선거 전망과 함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김용남, 조국 두 후보 간의 논쟁 이슈는 뭐 우리 독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서 뭐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선거 과정에서 서로 약점을 건드리는 일종의 네거티브 전술입니다. 그런데 이게 네거티브라는 것이 어느 한쪽이 시작하면 맞불을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두 후보 모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제 조국 대표는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권 주자급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보면 좀 그러한 풍모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요.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조국 후보에 대한 기대가 있죠. 그런데 그 기대는
일종의 진보적 외연 확장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창당 초기에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그 선명한 진보적 노선과 또 강한 투쟁력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호감이었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오로지 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면서 민주당 지지층의 표를 가져오겠다는 그런 좀 전략이 좀 아쉬워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선거를 하다가는 선거 결과도 좋지가 않을 것이고 만약 패배할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좀 앞날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 후보에게 좀 더 보다 성굵고 한 차원 높은 내공을 보여주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네. 뭐 지지율 보면 김영남 후보하고 조국 후보하고 별 차이도 안 나고 두 사람 지지율을 합치면 이제 뭐 민주당 지지율 지금 나오는 것과 비슷해 보여서 예. 그런 지금 뭐 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평택을 표가 혹시 나왔습니까? 네. 예. 네. 보시죠. 예, 이게 지금 여론 M 지지율을 표를 보면 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김영남 후보가 25.4, 조국 23.5, 유이동 19.2, 황교안 10.5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서는 김영남 후보가 조금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네. 조국 후보가 이기는 조사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조국 후보를 얼마나 지지하느냐가 이제 관건일 텐데요. 이 민주당 지지층은 전략적 선택을 하기 때문에 결국 보수 후보들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네. 보다 안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쪽으로 표가 이제 몰릴 겁니다. 주목할 것은 지금 진보 진영의 3위라고 볼 수 있는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 표인데요. 네. 지금 조금씩 초창기보다는 지금 하락하고 있죠. 이렇게 이동하는 이 김재현 후보의 표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사실은 이 승패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즘 판세를 보면 김영남 후보하고 조국 후보 사이의 단일화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예, 뭐 그렇게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곳, 두 번째로 높은 건지 첫 번째로 높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부산 북값입니다. 박사님, 부산 북값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마찬가지로 지금 MBC 여론M 결과인데요. 지금 하정우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여서 지금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고요. 지금 한동훈 29.1, 박민식 27.8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둘은 뭐 큰 차이 없이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조사마다 지금 그 순위가 좀 뒤바뀌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의 정당 배경을 갖고 있는 박민식이 막판에 뒷심을 더 발휘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는 편인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앞에서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인 관심이 있는 선거에서는 일종의 대마불사처럼 네. 지명도가 아주 높은 후보가 유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박민식보다는 지지율에서는 한동훈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전망하는 편인데요. 한동훈이 박민식과 경쟁해서 좀 우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지 네. 지금 삼자구도 하에서는 한동훈이 하정우를 이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기도 아마 박민식과 한동훈의 단일화 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자, 그것도 그렇지만 이 최근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격차가 막 좁혀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크게 앞서던 대구와 네. 부울경이 지금 보수 결집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게 대구 시장 조사입니다. 여론M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추경호로 결정이 됐고 이진숙이 네. 보궐선거로 이제 정리가 되면서 김부겸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뭐 많이 줄었습니다. 네. 일부 조사에서는 어떤 역전된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여론조사 M 그래프에서는 김부겸 42.5, 추경호 42 딱 붙은 네. 이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부산 한번 보시죠. 네. 네. 이런 현상이 지금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좀 나타나는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전재수 후보가 한 대체로 한 8%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만 지금 격차가 많이 준 상태입니다. 잘 보시면 무응답층이 줄면서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무응답층으로 빠져있던 보수층이 결집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나머지 울산이나 경남도 살펴봤더니 민주당 후보가 다소 앞서고는 있지만 두 곳 모두 진보당 변수가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특히 저 울산 같은 경우는 진보당 후보가 14% 내외를 보이고 있어서 거의 단일화가 결정적 변수로 보이고, 경남도 지금 진보당 후보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영남 지역 조사는요, 조사 자체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조사들이 여러 개 눈에 띕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적극 투표층에서는 민주당이 크게 앞서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투표율이 관건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한편으로 영남 지역에서 이렇게 박빙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여기에서 좀 강한 그 어떤 극우 성향의 어떤 그 형태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은 좀 반사이득을 얻어서 손쉬운 선거가 되고 있는 그런 점이 보입니다. 네. 어떤 선거든 참 단일화가 변수겠네요. 자, 아무튼 뭐 지금의 현재 대한민국의 외계인은 누구인지 좀 분명하게 좀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김남기 박사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남기 박사님의 저서 이재명 대통령 따라잡기 지방선거 전략 매뉴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신통화는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